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수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자, 등차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 자, 어떤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느냐. 그죠? 수열이니까 수의 나열이겠죠. 그죠? 자, 등차 수열은 계속하여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자, 이때 더해가는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 자, 차이를 나타내는 디퍼런스에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D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꼭 D라고 쓸 필요는 없는데 관습적으로 D를 많이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등차 수열을 만들어 볼 거냐면은, 자, 첫 항이 A이고요. 첫 번째 A이고요. 즉, A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갈 건데,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계속 D를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은 A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항을 만들 건데,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여기 A에서, 그죠? 플러스 D를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어떤 숫자가 있을 거냐면은 A 플러스 D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세 번째 항은 또 역시 여기에다가 D를 더할 거예요. 플러스 D. 하시게 되면, 자, 얘는 어떤 숫자가 있겠다? A 플러스 2D가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항도 해볼게요. 네 번째 항은, 자, 또 똑같이 여기다가 D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3D가 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N째 항을 찾고 싶은 거예요. N째 항. 한번 찾아볼까요? N번째 항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N번째 항은. N번째 항.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1D네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네요.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네요. n번째 항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n번째 항은 그렇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대표되는 항이에요. 그리고 이 수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A에는 A 플러스 n-1D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를 기억할 건데 이걸 문자로 기억하시진 않을 거예요. 밑에다 써드릴게요. 대본을 써드릴 테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무엇을 기억할 거냐면은 등차 수열의 n장은 등차 수열의 n번장 말하는 거예요. n장은 얘가 누구죠? 첫항이죠. 첫항에다 D가 누구죠? 공차죠. 공차를 아이고, 몇 번? n-1번 어떻게 한 거다? n-1번 어찌한 거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n-1번 더한 것이다. 자, 등차 수열의 n장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것이다. 우리는 얘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제 등비수열을 할 건데 등비수열이랑 라임이 맞아 떨어져요. 등비수열의 n장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의 n장은 그죠? 첫 항에다 공차를 몇 번? n-1번 어치한 거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등차 수열의 n장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은 5이고요. 공차가 얼마로 해볼까요? 3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0번째 항 한번 구해볼까요? 10번째 항. 그럼 우리가 여기 라인 맞춰서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은 어디에다가? 첫 항에다. 누구? 공차 3을 몇 번? 10번째 항이니까 9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번째 항은 누가 될 거냐면은 5 플러스 93, 27에다가 32가 되는군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하시면 되죠. 어디에다? 첫 항에다. 그렇죠? 누구를? 공차 3을 몇 번? n-1번 어떻게 한 거다? 더한 것입니다. 하시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얘는 얼마 된다? 5 플러스 분배법칙 3n 마이너스 3이니까 결론은 얼마 되죠? 3n 얼마죠? 플러스 2. 일반항 구했어요. 되셨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첫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얼마로 해볼까요? 7?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 공차가 뭐 분수일 수도 있어요. 네. 실수면 다 돼요. 이렇게. 뭐 허수여도 뭐 상관은 없고요. 네. 자, 첫 번째는 네. 얘는 그냥 일반항을 바로 해볼게요. 자,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AN. 그럼 첫 항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 누구? 공차 마이너스 7을 몇 번? n-1번 어떻게 한 거다? 더한 거다. 해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된다 얘는? 마이너스 7 아니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n에다가 플러스 7이 되실 거고 다시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7n 플러스 4인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 뭐 계산하는 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심플하게 갈까요? 자, 보세요. 우선은 일반항을 한번 볼게요. 일반항을 보시면 우리 두 개만 해봤지만 AN이죠. AN은 3n 플러스 2가 나왔어요.
A에는 마이너스 7n 플러스 4가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 두 개를 또 아까 위에서 봤죠. 여기서 A에는 n이 나왔어요. 등차수열일 때. 여기는 등차수열인데 AN이 2n이 나왔어요. 그쵸? 무슨 특징이죠? 여기 보세요. 첫 항을 알아요? 공차를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n만 몰라요.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는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얘가 핵심이에요.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된다. n에 관한 1차식이 되더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되더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되더라. 자, 근데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그러면 1창의 개수가 3이잖아요. 이 3이 누구냐면 공차예요. 공차. 여기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7이 누구냐면 공차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1창의 개수는 D가 붙을 수밖에 없죠. Dn.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n에 관한 1차식인데 1차항의 개수가 누가 되느냐면은 바로 그냥 공차가 되는 거예요.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죠. 되셨죠? 자, 우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물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등차수열의 n차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것인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시고요. 1차항의 개수는 공차예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은 얘가 1차 함수거든요. 그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은 자, 1차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볼게요. 얘를 우리는 여기에서 AN을 그냥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저 밑에 거 보지 말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AN이 필요한 거예요. AN은 등차 수열이라 그랬고 공차가 3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3n으로 시작할 거예요. 3n. 근데 첫 항이 5래요.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되는데 1을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얼마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플러스 2가 붙어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이게 바로 나오시는 걸 우린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기울기가 3이고요. 1,5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기울기의 역할을 할 거고 항 하나가 한 점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빠르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등차수열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7이고 첫 항이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AN은 자 어떻다? 마이너스 7n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얼마가 더 붙어 있으면 되죠? 플러스 4가 붙어 있으면 되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되셔야 돼요. 이 중간 과정 없이.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고 첫 항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 항이 5예요. 그리고 공차가 얼마 할까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n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AN. 그죠? AN은. 해볼까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로 시작할까요?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첫 항은 모르는데 세 번째 항은 알아요. 3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돼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잖아요. 그렇죠? 5가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되겠다? 플러스 10
14가 있으면 되나요? 맞나요? 네. 플러스 14가 있으면 되죠. 됐죠? 오케이. 네. 갑자기 산수가 마이너스 9, 14 빼기 9. 오, 맞죠? 네, 오케이. 응? 자, 이게 되게 익숙하게 나오셔야 돼요. 익숙하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인지 말을 안 해줘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AN이 5 마이너스 뭐 2N 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왜? 일반항이 1차식이니까. 일반항이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에요. 자, 첫 항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첫 항은 얼마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첫 항이 3이고요. 공차가 얼마인 거죠? 공차는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일반항을 보고 얘가 등차라는 규칙이 있군을 읽어낸 거죠. 어떤 규칙? 자, 계속해서 마이너스 2를 더해 나가는 규칙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3부터. 그러면 우리가 얘만 있으면 수열을 나열을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한 항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규칙을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군가 써놓은 규칙을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얘는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은, 자, 이런 규칙이 있는 이런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의 규칙성을 판단한 뒤에 표현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다? 등차수열의 n장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것인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1차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러면, 자, 이런 등차 수열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성질이에요. 등차 수열의 성질.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첫 항은 A예요. 두 번째 항 A 플러스 D고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고요.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고요.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 뭐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에요. 점점점.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누가 나올까요? 얘에서 얘를 빼면 그렇죠. D가 나오죠. D가.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당연히 뭘까요? D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항에서 여기에서 얘를 빼면 3D가 남겠죠. 3D. 그러면 여기는 안 썼지만 100번째 항에서 50번째 항을 빼면 누가 남을까요? 그렇죠. 50D.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런 것도 되겠네요. 10번째 항에서 20번째 항을 빼면 누가 될까요? 마이너스 10D. 이런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A의 n번째 항에서 빼기를 A의 n번째 항을 하시면 누가 되느냐면은 n
m 마이너스 n의 d가 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갔으면 자, 두 번째 항이 8이에요. 다섯 번째 항이 35예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라고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항 두 개 가지고는. 자, 이때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어요. AN은. 우리가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 아, 다섯 번째 항에서 빼기를 두 번째 항을 하면 누가 남는 거죠? 3D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35이고요. 두 번째 항이 8이에요. 빼면 얼마죠? 27이네요. 아, 3D가 27이니까 우리는 이걸 찾았어요. 공차를 찾은 거예요. 얼마죠? 9예요. 그럼 AN은 뭐로 시작한다? 9N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2를 집어넣으면 8이 나와야 돼요. 2 집어넣으면 18인데 8 되려면 얼마 붙으면 되죠? 마이너스 10이 붙으면 되겠다. 아,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항 두 개가 주어지면, 등차 수열에 항 두 개가 주어지면, 아, 일반항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등차 수열에 항 두 개가 주어지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 써놓을까요? 등차 수열의 두 개의 항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항 두 개만 알면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게요. 얘를 다시 넘기시면 어떻게 되느냐? A2는 말이에요. A1에다가 플러스 D를 한 거예요. 괜찮죠? 얘를 봅시다. 그럼 A3은 말이에요. A2에다가 플러스 D를 한 거예요. 근데 A2가 얘잖아요. 여기다 쓰시면 A3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A1에다가 플러스 2D를 한 거예요. 요걸 볼까요? A5는 말이에요. A5는 A2에다가 플러스 3D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A1에다가 4D를 더한 겁니다 라고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3에다가 2D를 더한 겁니다 라고 써도 되잖아요. 왜? 넘겨볼까요? A5 빼기 A3은 2D니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요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한번 써놓고 넘어갈게요. A의 n번째 항은 말이에요. 그렇죠? AN에다가 더하시면 돼요. 누구를? m 빼기 n의 d를. 자, 우리는 뭘 체크하시면 되느냐면은 요거랑 더해서 얘랑 같아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랑 얘랑 합하면 누가 된다? 얘가 되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챙겨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성질이었고요. 됐죠? 두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에서 첫 번째는 자, 등차 수열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예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예요.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예요.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예요.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가 아까는 자, 내가 점점점에서 안 끝냈죠. 그죠? 이 말은 계속해서 수열이 나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수열을 우리는 끝이 나지 않게 쭉 나열하는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한수열이라고 불러요. 무한수열. 끝이 없어요. 무한수열. 근데 방금 얘처럼 그죠? 얘는 5개에서 끝이 났어요. 항이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있어요. 항의 개수가 유한개인 수열을 우리는 유한수열이라고 불러요. 유한수열. 그래서 수원에서 다루는 수열은 유한수열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서는 중간에 끊어줘요. 뭐 가다가 뭐 A, N, N개에서 끊어주듯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은 무한수열이다. 실제로 무한수열은 언제 다루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하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수원에서는 주로 유한수열을 다루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유한수열이면 자, 우리는 근데 항의 개수가 홀수개예요. 여기에 한 가운데 있는 항이 있어요. 세 번째 항. 됐죠?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중항이에요.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어서 중항이에요. 중항. 중앙이 아니라 중항이에요. 근데 이 수열이 마침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등차중항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등차중항. 되셨죠? 등차중항이 아니라 등차중항이에요. 중항. 가끔씩 여러분들 자 이걸 우리가 D를 등차라고 등차 아니고 공차예요. 공차. D는 이 수열의 이름이 등차 수열이고 D는 공차예요. 자 얘는 등차 중항이에요. 중앙이 아니에요. 되셨죠? 자, 등차 중항을 중심으로 그죠?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해 볼게요. 더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2a 플러스 4d가 나오시죠. 2a 플러스 4d가 되어요. 됐죠? 자, 얘랑 얘도 더해 볼게요. 얘랑 얘랑 이렇게 더하시면 또 뭐가 될까요? 역시 2a 플러스 4d가 되시는 거죠. (2a) 플러스 4d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친구가 없어요. 그죠? 지랑지랑 그래서 자기 자신이랑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배를 하시는 거예요. 2배를 하시면 이게 다 같아져요. 이렇게. 이게 등차수열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에요. 자, 이때 유한수열이니까 항상 시작과 끝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항이 있고 끝나는 항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앞으로 이름을 붙일게요. 시작하는 항을 우리는 첫 항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첫 항. 마지막에 있는 항을 끝항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첫 항과 끝항.
그래서 두 번째 등차수열의 성질은 첫 항 더하기 끝 항과 같은 값을 갖는 것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첫 항 더하기 끝 항과 값이 같은 게 무진장 많다는 성질이 있어요. 네. 자, 그 중에 첫 번째 얘랑 같은 게 뭐냐면은 등차 중항의 2배랑 같은 거예요. 등차 중항의 2배랑 같아요. 됐죠? 근데 얘는 또 누구랑 같으냐면은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 합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더하기 뒤에서 두 번째랑도 같아요. 또는 앞에서 세 번째 더하기 뒤에서 세 번째랑도 같아요. 계속 같아요. 되시겠죠? 자, 그럼 항이 홀수기일 때 봤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항이 짝수기일 때 한번 해볼게요. A1은 A예요. A의 2는 A 플러스 D예요. A의 3은 A 플러스 2D예요. A의 4는 A 플러스 3D예요. A의 5는 A 플러스 4D예요. A의 6은 A 플러스 5D예요. 되셨나요? 자, 6개가 등차 수열이에요. 자, 이번에는 등차 중항이 없죠. 짝수기일 때는. 등차 중항이 없는 대신에 가운데 항이 2개가 있어요. 자, 얘는 공식 용어예요. 이 2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운데 두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가운데 두항이다. 됐죠? 자, 이 가운데 두 항을 더해 볼게요. 가운데 두 항을 합해 볼게요. 그죠? 얘를 합하시면 얼마가 된다? 2a 플러스 5d가 돼요. 자, 또 그 옆에 것끼리 또 더해 볼게요. 그죠? 더하시면 얼마가 된다? 2a 플러스 5d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것도 더해 볼게요. 더하시면 2a 플러스 5d가 돼요. 되셨나요? 자, 얘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얘도 뭐가 있냐면은 첫 항과 끝 항이 있어요. 첫 항과 끝 항이 있어요. 자,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랑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합한 거랑 같아요. 근데 얘는 등차 중항이 없죠. 가운데 두 항의 합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첫 항 더하기 끝 항과 같은 게 또 있네요. 뭐? 가운데 두 항의 합과도 같은 거예요. 가운데 두 항의 합과 같다. 됐나요? 자, 이게 등차 수열에서 또 큰 핵심적인 또 하나의 성질인 거예요. 등차 수열은 그죠? 적당히 묶으시면 이제 둘씩 더하시면 합이 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되셨죠? 자, 보통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A, B, C
세수가 등차 수열입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입니다. 이때 한가운데 있는 이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이 등차 중항을 2배를 해볼 거예요. 등차 중항을 2배를 하신 거랑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죠. A 플러스 C 한 거는 같아요. 따라서 등차 중항 B는 A 플러스 이웃한 두 항의 합을 어떻게 한다? 2로 나눈 거랑 같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등차 중항은 이웃한 두 항의, 자,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한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 중에서도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이웃한 두 항의 산술 평균이다 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해요. 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2배 한 거랑 첫 항 더하기 끝 항은 같다. 됐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교과서에서는 숫자 3개만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개 있을 때만 등차 중항이 존재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홀수계면 항상 중항이 있고요. 유한수열이 항의 개수가 짝수계면 가운데 두 항이 있어요. 그네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질로 갈게요. 자, 세 번째 성질은 첫 번째, 이제 숫자를 세팅을 해볼 거예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숫자 3개를 세팅을 할 거예요. 1개, 2개, 3개. 자, 그럼 이 숫자 3개를 세팅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는 A, B, C라는 세 수가 있어요. 이게 등차예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뭐 연립을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두 번째, 첫 항이 A고요. 그 다음은 A 플러스 D고요. 그 다음은 A 플러스 2D예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게 조금 효율적이냐면은 등차 중앙이 있잖아요. 얘를 먼저 세팅을 하세요. A라고. 그 다음에 얘를 A 플러스 D, 얘를 A 마이너스 D라고 세팅을 하면,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세 수의 합이 좀 심플해져요. 세 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3A로 좀 심플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5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을 때는 같은 맥락이겠죠. 5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할 때는 숫자 5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등차 중항이 있죠. 그럼 등차 중항부터 쓸게요. 얘를 A. 여기는 A 플러스 D. 얘는 A 마이너스 D. 얘는 A 플러스 2D. 얘는 A 마이너스 2D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얘는 어떤 장점이 있죠? 5수의 합이 5A가 됩니다. 5수의 합이 심플해져요. 5수의 합이 5A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자, 숫자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죠? 자, 등차 중항은 없어요. 대신에 가운데 두 항이 있죠. 이번에는 가운데 두 항을 먼저 세팅할게요. A-D, A 플러스 D.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아, 그쵸? A 플러스 ED. 여기는 A-ED 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얼마를 더한 거죠? 플러스 ED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플러스 D만 한 거잖아요. 등차가 아니네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뭐만 한 거죠? 플러스 D만 한 거죠. 등차가 안 되네요. 등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ED로 만들어서 여기를 A 플러스 3D라고 세팅을 할 거예요. 얘를 ED로 만들어서 여기를 A-3D라고 할까요? 자, 얘네들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반면에 얘네들은 공차가 ED인 등차 수열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내수의 합이 4A가 되십니다. 내수의 합이 4A가 되십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일단 요 정도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몇 개를 또 풀어볼게요. 자, 가봅시다. 1번.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자, 1번 갈게요. 다섯 번째 항이 8이래요. 다섯 번째 항이 8입니다. 등차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얼마라 그랬죠? 26이에요. 자,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은 일반항, n장을 구해달래요. 구해봅시다. 공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8에서 빼볼 거예요. A5. 그러면 누가 나오죠? 3D가 나올 겁니다. 근데 A8이 26이에요. 그리고 A5는 8이에요. 빼시면 18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D는 6입니다. 되셨죠? 자, 공차가 6이면 일반항을 만들게요. 그래서 A에는 어떻게 되죠? 6으로 시작하니, 자, 6n으로 시작하겠죠? 자, 5를 집어넣으면 8이 나와야 돼요. 5 집어넣으면 30이고요. 8이 되려면 마이너스 22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항은 6n 마이너스 20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 자, 얘 가볼게요. 네 번째 항이 2이고요.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쵸? 자, 공차를 구해볼게요. 열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6D가 될 거예요. 근데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에요. 네 번째 항은 2예요. 여기서 빼시면 마이너스 12가 되시고, 아, 공차는 얼마인 거죠? 공차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자,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A에는 1차식으로 나오실 거고요.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합니다. 4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요.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요. 2가 되려면 플러스 10이 있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 만든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 그쵸? 자, 요거는 성질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나왔으니까. 자, 네 번째.
등차 수열의 성질이에요. 자, 네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항해 부호인 거예요. 항해 부호. 등차 수열의 항해 부호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수열을 나눴을 때 부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항이 있고요. 공차가 있어요. 첫 항이 있고 공차가 있어요. 자, 만약에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라면 이 수열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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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플러스겠죠. 됐나요? 별로 재미는 없어요. 첫 항이 음수고 공차도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더해 나갈 거니까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됐나요? 얘도 별로 재미는 없어요. 자, 근데 첫 항이 양수예요. 그리고 공차가 음수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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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어느 순간 딸깍 플러스여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있고 바뀌면 다시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반대로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다가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찍고 플러스 딸깍 바뀐 뒤에 계속 플러스 값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항의 부호는 말이에요. 그죠? 항의 부호는 전부 다 양수일 수 있어요. 항의 부호는 자, 전부 다 양수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음수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얘는 양수 파트, 음수 파트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음수 파트, 양수 파트 이렇게 양분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두 번 바뀌지도 않아요. 한 번 바뀌면 끝이에요. 전부 다 똑같든지 아니면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딱 한 번 바뀔 거예요. 되셨죠? 꼭 기억하세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때 요 항을, 그지? 이 항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되는 항으로 잡을 거예요.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입니다. 이렇게. 반면에, 자, 여기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다.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자, 등차수열에서는 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되셨죠? 그럼 일단은 이 정도 개념 잡고 아까 하던 거 해볼게요. 자,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을 만들어 볼게요. 첫 항을 줬으니까 자, A에는 어떻게 되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n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88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88이 되려면 91이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어떻다? 얘가 음수가 되는 n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음수가 되는 n을 찾아볼게요. 근데 n은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요. 왜? 항번호잖아요. n은 자연수예요. 자, 따라서 3n이 그죠? 어떻다? 커야 돼요. 91보다. 그러니까 n은 커야 돼요. 3분의 91보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30점 블라블라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n은 어떤 n이냐면은, n이 31이어도 되고요. 32여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의 31도 음수고요. A의 32도 음수고요. 근데 A의 30은 플러스예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얘를 찾았어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이거를 찾았더니 얘가 31번째 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30번째 항이에요. 32번째 항. 여기서부터는 다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되셨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다? 제 31번째 항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머릿속으로 아까 그 나열되는 수열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항의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얘는 조금 등차 수열이 좀 복잡하게 나오시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왜 거기다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 잘 챙겨 가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에, 자, 요 표현도 잘 기억하세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합이 0이구나. 합이 0이다. 두 개를 합하면 0이다. 그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은 두 수를 합하면 0이다.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합하면 0이다.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합하면 0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힌트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뭘 구해달라면 열 번째 항을 물어봤어요. 다시 써볼게요. 또 힌트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예요. 근데 나는 뭘 구하면 되죠? 열 번째 항을 구하시면 돼요. 열 번째 항. 자, 일단 등차 수열을 써볼게요. 자, 가장 컴팩트하게 풀어드릴게요. A2, A8이니까 얘는 어디까지 나열될 건지를 찾으셔야 돼요. A2, A3, A4, A5, A6, A7, A8, 난 A9까지 이렇게 나열해요. 됐나요? 그럼 9개가 있어요. 여기서 뭘 우리 힌트로 줬냐면은 얘랑 두 개를 더한 게 0이란 걸 알았어요. 그쵸? 이거 두 개 합한 게 0이에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 0이고 얘랑 더하면 0이고 근데 얘는 짝꿍 없으니까 두 배 한 게 0이에요. 그럼 이게 0인 거죠. 근데 A6이 마이너스 4라고 줬어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얼마인 거죠? 공차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제 열 번째 항을 찾는 방법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일반항 만들어서 10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열 번째 항, 등차 수열의 열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에다가 4D를 더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개 합해서 10이 되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요. D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16이에요. 결론은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20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해됐나요? 물론 일반항 갖다가 10 집어넣고 계산을 하셔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는데 등차 수열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 대신에 가장 간결하게 우리가 답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최단 코스로 답으로 접근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야 될 거거든요. 숙달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물론 이거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일반항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n이고요. 여섯 번째 4니까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고 플러스 20이에요. 10번째니까 1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0. 뭐 괜찮아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테크닉을 또 잘 익혀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 테크닉. 어떤 거냐면은 이거. 10번째 항은 6번째 항에다 플러스 4D. 왜 6번째 항에서? 힌트로 준 게 6번째 항이니까. 만약에 7번째 항을 줬으면 A7 플러스 3D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를 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익힘 3번 볼게요. 자, 두 수 2와 35 사이에 10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 수는 유한수열이죠. 항이 몇 개일까요, 항이? 항이 12개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10개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첫 항이 있고 끝 항이 있는 거예요. 총 12개예요. 그럼 이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하면 자 봅시다.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AN에. 얘는 AN의 두 번째 항이에요. 얘는 세 번째 항이에요. 됐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11번째 항일 거고 얘는 12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총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AN이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공차를 구할 거고 자 X6은 여기서 6번째 있는 숫자잖아요. 그럼 AN에서는 몇 번째 있는 숫자일까요? AN에서는 7번째 있는 숫자예요. A7을 구하는 문제인가요? 됐죠? 그럼 이제 공차부터 구하셔야 되겠네요. 자, A의 12가 35예요. 그리고 A의 1이 2예요. 얘를 빼면 11D가 될 거고요. 얘를 빼시면 33이에요. 됐죠? 따라서 공차가 얼마가 된다? 공차는 3이시겠네요. 얘가 3이에요. 자, 7번째 항 이렇게 갈게요. 첫 항 2에다가 공차 3을 몇 번? 6번 더한 거예요. AN이라는 수열의 7번째 항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6, 38에다가 이 수열의 7번째 항은 20이에요. 그래서 X6에는 20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익힘 4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어요. 그럼 세 수를 우리는 어떻게 잡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등차 중항을 A라고 잡으시고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라고 세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계산이 좀 편리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힌트를 준 게 세수의 합이 주어져 있네요. 합이 10이고 곱이 48이래요. 그럼 세수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세팅하면 3A가 10인 거야. 그럼 A가 얼마인 거죠? A는 4. 그렇죠? A가 4니까 얘는 4 빼기 D예요. 여기는 4 플러스 D예요. 그렇죠? 근데 곱이 48이래요. 이렇게 곱하기 한 게 48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곱한 게 12가 되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합차죠. 16 마이너스 D 제곱이 12가 되시면 될 거고요. D 제곱이 4가 되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D가 2일 수도 있고요. D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자, D가 2라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4 빼기 2니까 세 숫자는 2, 4, 6일 거고요. 마이너스 2라면 6, 4, 2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죠? 숫자 3개를 그냥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이들 세 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린 편하게 2랑 4랑 6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들 세 수열을 구해주세요 라고. 수의 나열, 어떤 수의 나열인지 물어봤을 때는 두 개 다 써줘야 돼요.
이것 또는 얘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수열인 거죠.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요.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죠? 다른 수열이에요. 그래서 수열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것 또는 이겁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세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2랑 4랑 6이에요 라고 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세 실근이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숫자 3개를 세팅할게요. 세 실근. 하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를 알파 플러스 D, 또 다른 근을 알파 마이너스 D라고 쓰실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3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3근의 합 다 더하면 3알파가 될 거고, 이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네요. 알파가 2네요. 알파가 2. 자, 여러분들 이까지는 잘 와요. 알파가 2네요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면 얘는 2 마이너스 d고 2 플러스 d니까 또 d를 구하려고, 그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시전을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우리 목적은 뭐죠? 세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 근이 나왔어요. 2라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K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2 집어넣으시면 8 마이너스 4, 6,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가 제로가 되면 돼요. 따라서 K가 얼마인 거죠? 얘는 날리시고 K 넘기시면 마이너스 24입니다. 되셨죠? 여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해놓고 질문해.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어넣고 K를 구하시면 돼요. 되셨죠? 얘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어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2로 나눈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또 이렇게 됐어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렇죠? 자, 여기는 정리를 하나 할게요. 자, 뭘 정리할 거냐면은 노트.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 정리. 우리 1학년 1학기 때 한 거.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은, 자, 다항식 fx가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다항식 fx를, 그죠? 누구로 나누고 싶으냐면은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나눗셈 하시면 되잖아요. 조립제법 해서 볶아 나머지를 구해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 식의 값인 거예요. 즉, f 알파의 값이 나오더라. f 알파 이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간단한 거죠.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예요. qx. 그리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굴 구하고 싶으냐면은 R을 구하고 싶어요. R을.
근데 얘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R만 남기고 싶어요. X 뭘 집어넣으면 된다? 알파. 왜 얘가 0이 되는 X를 집어넣어서 얘를 없앨 거라서. 따라서 F 알파가 뭐가 되시는 거죠? R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게 나머지 정리.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얼마인가다. f의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다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의 1일 거고요. 다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2일 거고요. 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입니다가 첫 번째 힌트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힌트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을 건데 걔가 0입니다가 두 번째 힌트예요. 그럼 f의 마이너스 2가 나머지인데 이게 0입니다가 두 번째 힌트예요. 이걸 가지고 a, b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예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게 등차 중항이잖아요. 얘 2배 한 거랑 얘 2개 더한 거는 같아요. 그쵸? 2배 하시면 2 플러스 2a 플러스 2b이고요. 이거 2개 더 할게요. 5고요. a고요. 2b예요. 계산을 하시면 2b는 죽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시면 a예요. 2 넘어가시면 3이에요. 아, a는 3이네요. 자, 두 번째 힌트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예요. 아, a를 구해놨죠. a는 3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6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되신다? b가 2가 되셔야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구하시면 되겠죠. 어떤 건지 되겠죠? 나머지 정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다 끝나갑니다. 이제 자, 조화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복잡한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조화수열은 따로 우리가 막 분석하고 하진 않을 거예요. 조화수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화수열이라는 말도 잘 안 쓸 거예요. 자, 역수가 등차인 수열이에요. 역수가 등차인 수열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역수가 등차인 수열이다. 보통 문제에서는 그냥 역수를 하면 등차가 됩니다 라고 줄 거예요. 조화수열입니다. 조화수열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써먹으세요 라고는 잘 안 해요. 요즘은. 그냥 이 수열은, 이 세수는 역수가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그냥 풀어서 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그대로 써보자고요. 뭐냐면은 a분의 1과 5분의 1과 b분의 1이 등차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순서대로 등차라 그랬으니까 a와 10과 b가 등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거예요. ab를 구해야 되나? 일단 해봅시다. 그럼 얘가 등차 중항이고 이거 2배를 하면 이거 2개랑 더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a 플러스 b가 20이란 걸 구했어요. 자, 얘도 이게 등차잖아요. 그럼 이거 2배 한 거는 이거 2개 더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쓰시면 5분의 2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과 같아요. 됐죠? 그럼 요거를 더 해볼게요. ab분의 a 플러스 b고요. a 플러스 b 20이라고 아까 구해놨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약분할게요. 여기가 10. 그렇죠? 그러면 5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ab는 50이네요. ab는 50. a 더하기 b가 20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는데 굳이 a 따로 b 따로 보실 필요는 없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를 하시면 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400이고요. 52배 하시면 100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300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합이고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했고 성질들 살펴보면서 문제 좀 풀어봤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것들 이어서 등차 수열 합으로 규칙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